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413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민티런 채널에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이 목소리만 담은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특별 공개됩니다. 러닝 라디오를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러닝 라디오는 멤버십을 통한 후원의 힘으로 방송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추석 체크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우리 민티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오늘도 기습 방송 오랜만에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일찍 나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무려 30분이나 일찍 시작했습니다. 많이들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자유세님께서 방송 시작 알람 뜨길래 놀래서 후다닥 들어왔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좀 빨리 시작했죠. 오늘 30분이나 일찍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기습 방송 중에서 가장 빨리 시작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조금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소복히 내리는 눈보다는 조금 좀 젖어 있는 눈이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던데요. 어쨌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린 첫눈은 한 달 전인가요? 설악산에 내린 눈이 첫눈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내리는 눈은 지금 서울 쪽에는 오늘 내리는 눈이 첫눈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내일 학교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눈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 하시기에도 조금 미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달리기 하신 분들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눈이 오지?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래도 첫눈이니까 기분은 좋네요. 자, 지금 달리기 하신 분들 모두들 바닥이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달리기 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뭐 이렇게 눈 내리고 비 내리는 날 겨울에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자, 혹시 몰라서 얘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보폭 줄이시고요. 보폭 줄이시고 페이스도 같이 줄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낮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조금 낮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람이 꽤 많이 불었습니다. 날씨가 어제는 그렇게 추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상당히 낮다,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눈도 내리고요. 기온도 어제보다는 낮을 거고요. 지금 한번 날씨가 제가 안 봐가지고 날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도 아마 좀 낮겠죠? 네, 지금 서울, 제가 있는 곳이 0.9도, 서울은 0.3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이 춥습니다. 네, 많이 춥고요. 목요일까지도 계속해서 눈비가 내리면서 내일까지도, 금요일도 내린다고 돼 있어요. 오전 오후 다. 늦춰졌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추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하실 때 좀 더 조심하시고요. 원래 겨울 되면 추운데 바람까지 불면 더 춥거든요. 자, 다들 조심해서 하시고 옷 같은 거 잘 입고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괜히 이렇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막 반바지에 막 춥게 달리시면은 오늘은 좀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후에 많은 분들께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오픈 채팅방에서도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얘기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체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는 사람은 정말 안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간헐적 단식이 맞으시는 분은 전체 도전하시는 분의 한 30% 혹은 25% 정도? 4명 중에 1명 정도는 좀 맞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때 너무 힘들어서 왜 그렇지, 내가 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 맞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많은 분이 소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 맞는다고 해서
네, 여러분의 몸이 잘못된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을 꼭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제 얘기를 듣고 간헐적 단식을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힘들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내가 좀 안 맞나 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 맞는 분이라고 해도 노력을 하면은 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저처럼 좀 험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좀 유의를 하시고 그렇게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작할 때 민트런 멤버십 가입에 대한 얘기를 잠시 인사를 좀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겨울 들어와서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영상도 조회수도 좀 떨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유튜브의 수익 같은 것도 많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저희 멤버십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수익이 많이 내려가지 않고 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멤버십 분들께서 든든하게 좀 자리를 지켜주는 바람에 제가 좀 더 이렇게 러닝 라디오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 민트런 멤버십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러닝 라디오를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민트런 멤버십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힘은 사실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멤버십을 해준다는 그것 자체예요. 참 사람이 누군가의 어떤 행위를 응원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커피 한 잔 정도의 가격이나 이런 걸 쓴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은 제가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렇게 멤버십 분들이나 들어주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방송하다가도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방송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분들에게 한 번 더 감사 인사 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 뭔가 좀 특혜 같은 걸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유가 될 때마다 조금씩 멤버십 분들을 위한 특혜를 조금이라도 좀 지금 너무 드리는 게 없으니까 만들어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아파트에서 족제비를 봤습니다. 이게 고양이 아니었어요. 진짜 족제비였어요. 어릴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제 어릴 때에 보고 정말 오랜만에 족제비를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좀 귀여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동네에 키우는 닭 같은 거 잡아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왠지 귀엽기도 하고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쪽에서 너구리는 봤는데 몇 번, 족제비를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반가운 느낌이 들었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귀엽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제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이제 원래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야생 동물들이 인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사고도 생기기도 하고 동물들 사이에서 막 영역 다툼이 생겨서 난리가 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특히 너구리 내려오면 좀 위험하거든요. 얘네들은 오소리 이런 데 더 위험하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위생에 대한 문제들도 생기기도 하는데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야생동물들이 좀 인가 쪽이나 사람 있는 쪽 내려오면서 러너들이 달리기를 하시는 곳에도 야생동물들이 자주 출현을 합니다. 저도 뛰면서 너구리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너구리는 약간 사람을 약간 겁내는 게 있어서 사람한테 먼저 오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강아지 있죠. 강아지 보면 너구리가 개과라서 서로 막 영역 다툼을 하느라고 좀 싸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가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러너분들도 이런 야생동물을 마주치는 경우가 좀 종종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겨울 오면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점점 그러면은 저기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던져놓은 음식 먹느라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리기 하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안양청 가다 몇 번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괜히 자극하거나 뭐 만지려고 하시거나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면 좋겠고 또 러너들의 안전하고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 네. 밖에 있는 야생 바깥쪽에 있는 동물들한테 이렇게 음식 주고 하는 행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다행히도 뭐 물림 사고나 러너분들의 일단 사고 같은 것들 발생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항상 그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또 와서 벌써 방송한 지 11분 하고도 31초가 지났네요. 오늘 코너 얘기 드리고 그리고 방송 음악 듣고 또 소통의 시간 그리고 오늘 얘기들 드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러닝 라디오에서 이야기 드릴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눈이나 비가 오는 추운 날씨 혹은 좀 초겨울 혹은 뭐 나중에 겨울 날씨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뭐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달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 눈이 오고 있으니까 타이밍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요일에 고정 코너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 주시는 코너, 러닝 마인드셋 코너입니다. 오늘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러닝 마인드셋은 정말로 저희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라,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걱정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러닝 마인드셋에서 굉장히 기다려 주시고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원래는 시리즈를 이렇게 길게 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좀 더 좀 쭉쭉 좀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마인드,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룰 텐데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오래 못하면 안 되는데 맞죠? 앞으로 좀 분발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좌를 통한 후원으로 민티런과 민티런 러닝 라디오를 후원해 주신 별별아님 그리고 촐랑이님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의 작은 이런 힘들이 모여서 저희 러닝 라디오를 매달 진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별별아님 그리고 촐랑이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 채팅창에 지금 다들 아침에 일찍 시작해가지고 정신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눈이 내린다고 얘기해 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켈리스님께서도 첫 번째로 첫눈 내리고 있다라고 인사를 남겨주셨고요. 오늘 들려주실 마인드셋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또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요, 오늘은 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섬사람 K님께서는 바람 소리가 어마무시합니다. 따숩게 입고 나가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계시는 곳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추운 것보다 바람 불면서 추운 게 정말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냥 추운 거면 또 의외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바람 불면 참 이게 답이 없거든요. 네, 지금 밖에 나가보시고 바람이 많이 분다 하시면 다시 들어오셔서 달리기 하실 때 옷을 좀 단단히 입고 나가시고요. 특히 찬바람이 피부에 닿을 때 굉장히 그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바세린 같은 거 한번 바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탱이님께서요, 작은 딸 배웅하며 눈길 걷기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겨울 왕국이 된 듯이 온 세상이 너무 예뻐서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따님께서 전에 제 기억에 따님께서 지금 이제 그 사회 초년생으로서 네, 지금 인턴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인턴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딸 배웅을 하시는군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네, 기분 좋게 따님 배웅하시고 또 달리기도 잠깐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해피러닝님께서는 기습에 놀라서 트레드밀 고고라고 하셨습니다. 네, 밖에 눈 내리고 있으니까 트레드밀에서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용년님께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티러님, 저 급질문입니다. 일정 케이던스를 지켜서 뛰는 게 무릎에 좋은가요?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평소에 뛰면은 몸이 완전히 풀리기 전까지 무릎에 약간 통증이 있거나 뛰고 나서 무릎이 좀 멍멍하긴 한데, 어제는 케이던스를 180 정도로 맞추고 뛰려고 노력했더니 무릎 통증이 훨씬 덜했습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실내에서 트레드밀 타긴 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어제는 케이던스 180이었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였는지, 조금 낮으셨겠죠? 아무래도 조금 낮으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트레드밀을 탔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자, 우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케이던스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낮았다, 그리고 트레드밀을 탔다라는 요 두 가지를 전제를 깔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가장 큰 거는 어제 달리기는 약간 보폭이 좁았을 겁니다. 제 생각인데 보폭이 조금 좁았을 겁니다. 케이던스를 맞추다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뭐 달리기 엘리트 선수분들이 아닌 이상 그 보폭을 넓힌 상태에서 케이던스를 올리는 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대부분은 케이던스 올리면은 보폭이 조금씩 좁아집니다. 약간씩.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보폭이 좁다라는 거는 우리 다리의 각도가 좁다는 거죠. 다리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사실 좋은 자세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어쨌든 달리기를 할 때 다리가 내 몸보다는 조금 앞쪽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완전 중앙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그 트레드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보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몸에 오는 충격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할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달리기를 할 때도 무릎 아프다 좀 뭐 어디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케이던스 높이는 방식으로 계속 좀 가이드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몸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거로 인해서 생기는 그 좀 다리를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에너지 소진이 좀 큰 반면에 충격은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보폭 늘리는 게 아니라 케이던스를 높여서 달리기 하는 방법이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트레드밀을 탔다고 하셨잖아요. 기계가 어떤 건지 제가 지금은 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도 그 일반적으로 트레드밀 기계 내부에도 기계마다 좀 등급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충격 흡수하는 그것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야외에서 달리는 노면, 아스팔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충격을 그냥 기계 자체에서도 좀 흡수해 주는 게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롤링이 좀 잘 돼요. 어떤 얘기냐면은 롤링을 야외에서 하면은 우리가 몸을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 힘으로 나가면서 롤링을 이렇게 다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기 트레드밀 같은 경우는 바닥이 그냥 돌아가니까 사실 발을 대는 순간 강제로 롤링이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슥슥슥 돌아갑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 좀 더 다리의 롤링도 부드럽게 좀 되는 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집합이 돼서 어제 무릎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아마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어떤 뭔가 이렇게 주변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 조건들이 많이 잘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오거나 눈 내리거나 추울 때는 트레드밀 달리시면은 좀 무릎 통증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또 그렇게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으니까 약간 더 시간을 늘린다든지 거리를 좀 늘린다든지 해서 달리기의 기량도 향상을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용현님 어떻게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무릎 안 좋으실 때는 이렇게 좀 케이던스를 늘리는 방법. 야외에서 달릴 때도 무릎이 안 좋으면 케이던스 약간 늘리는 방식으로 달리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뒤에도 많은 분들께서 인사 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문준일님, 슬로우스텝님, 정용진님, 카페라떼 조아님, 그리고 장인영님, 정상원님, 그리고 바수님, 이근식님, 오랑님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그 질문 주셨던 마용년님께서 그 전엔 케이던스도 낮고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네, 보복도 어제는 좀 좁았다고 하셨습니다. 아, 네, 맞네요. 그럼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영님께서 궁금증 해결되면서 뭔가 깔끔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도 잘 맞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지금 시간 굉장히 이른 시간이라서 아직까지도 동시 시청자 수는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꾸준히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제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잠깐만요. 자, 어제 러닝 라디오도 많은 분들께서 인사 주셨는데요. 미라클 러닝님, 희노애랑님, 초코크리미님, 용용이님, 후하게님, 슬로우스텝님, 천천히님, 도파비너님, 하늘색님, 용용이님, 자유새님, 괜찮았다 오케이님, 고은이수연님, 달량이님, 아임 그레이스님, 갈소수님, 초록빛 아침님, 그리고 찐님, 탱이님, 켈리스님, 달빛냥이님, 미셸님, 해파랑다롤님, 술푸님, 김희정님,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네, 정진용님께서도 어제 방송에 출첵합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몇몇 분 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본 게 있는데, 용용이님께서 글을 써주셨는데요. 그것이 좀 기억에 남았는데, 어디 갔지? 사라졌나? 지우신 건 아닐 텐데. 아, 여기 있군요. 용용이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출석책 이렇게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출첵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듣다가 졸았네요. 다시 잘 들어야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제 목소리가 좀 이제 사람을 잠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할 때 제가 약간 텐션을 평소보다 조금 높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소모가 과다하긴 한데 아침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내가 목소리 조금 텐션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용용이님 덕분에 오늘 방송 조금 힘내서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잠이 오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파이팅 하면서 오늘은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목소리가 좀 이게 좀 깔리는 목소리고 좀 졸리는 목소리긴 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 뭐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 저 아저씨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잠이 오지? 띠라고 만든 방송인데 왜 이렇게 뭔가 늘어지고 잠이 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빠른 속도에서도 차분한 방송 듣는 거 괜찮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재즈 들으면서 달리잖아요. 더 저보다 더 잠. 무라카미 하루키 여러분 그 리스트 들어보셨어요? 잠 와요. 그분 리스트 들어보면 플리 들어보면 잠 오거든요. 그래도 잘 뛰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졸리는 목소리로 방송해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고은이 수연님께서요. 간헐적 단식도 달리기와 비슷하네요. 할 때는 힘들어도 하고 나면 좋은 걸 아니까 민팀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방송 때 얘기 드린 것처럼 안 맞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도 정말 체질상 안 맞는 분 있잖아요. 그것처럼 단식도 체질상 안 맞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안 맞다고 해서 내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다 체질이라는 거. 뭐든지 운동이든 뭐 단식하는 방법이든 공부하는 방법이든 일하는 방법이든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다는 걸 저희들이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쨌든 고은희 수연님 요즘 참 열심히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서로 좀 멀리 계시긴 한데 울산에 계셨나요? 또 멀리 계시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댓글이나 채팅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달리는 기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님. 자, 그리고 갈소수님께서는요.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 한 달 동안 했다고 하셨어요. 감량 효과는 좋았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매일 단식을 하는 거는 정말 단식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고수분들이나 정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셨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억지로 하셨다는 건데 몸에 부담도 많이 가셨을 테고 그리고 이게 기간이 짧잖아요. 한 달.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요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너무 이렇게 좀 심하게 하지 마시고 다음번 하실 때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갈소스님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 통해서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댓글은 보고 있고 가급적이면 제가 답글을 다 달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가끔 너무 바쁠 때는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읽어보긴 다 읽어보고 있고 그리고 댓글을 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데 제가 그래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또 방송을 시작한 지 33분 지났고요. 잠시만요. 또 많은 분들께 인사 주셨네요. 서포트님 인사 주셨고요. 신지연님 인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언니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비비아나님, 로운펀TV님 어제도 인사 주셨는데 오늘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증희님, 팔코님, 그리고 처음 인사 주신 분이 계십니다. 로빈방님 맞으신가요? 로빈이라고 제가 불러드리면 되겠죠? 그 보통 BINS인데 Y 쓰셨네요. 로빈팡님 반갑습니다. 로빈팡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요. 장경인대는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장경인대 한 몇 주는 쉬신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빨리 좀 나으신 분도 있어요. 한 1, 2주 만에. 그런데 장경인대가 은근히 또 오래가는 곳이기도 하고 재발이 잘 돼요. 재발이 좀 잘 됩니다. 이게 다리가 좀 많이 쓰는 근육이라서 특히나 재발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오래 가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주 정도 길면은 한 3주 이상 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실 때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예요. 쉬었다가 다시 달리기를 하실 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예전보다 페이스를 확 떨어뜨리고 천천히
첫날에 시작하시고 그 다음 날도 살짝만 더 올리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첫날 이제 쉬었다가 다시 뛸 때 조금 살짝 뛰어봤더니 괜찮을 것 같네라고 하면 그냥 예전으로 바로 올려버리거든요. 예전 페이스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니까요. 낮은 페이스로 한번 장시간 장거리를 한번 쭉 달려보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서 어차피 지금까지 오래 쉬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단계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시간 차이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괜히 급하게 가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천천히 가는 페이스로 한 뭐 몇 킬로 정도를 달려보고요. 그래도 괜찮으면 이제 좀 휴식이 좀 됐구나라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올리셔도 되는데 한 몇 분 그렇게 좀 낮은 페이스로 뛰어보고 나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이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가니까요. 조금만 더 길게 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쉬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쉬어주시고요. 한 그냥 최소 2주는 쉰다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민티런 들으면서 보강 운동 하고 있는데 빨리 달리고 싶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네, 휴식을 그렇게 쉬시는 게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 달 정도 푹 쉬신 분들이요. 다시 달리기 시작하실 때 뭘 느끼냐면은 와 이거 진짜 내가 한 달 쉬기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로빈 박님처럼 보강 운동을 하시면 돼요. 보강 운동 하시고 다른 운동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쉬셨다가 달리기 뛰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다시 뛸 때 힘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야 이게 휴식의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서야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게 그냥 며칠 정도 깔짝 쉬고 달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신에 보강 운동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잘 준비하시면 몇 주 뒤에 다시 달리기를 하셨을 때 아주 몸도 가볍고 와 너무 좋네 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로빈방님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시간이 달리기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쉬라고 얘기를 해도 안 쉬어요 러너들이. 근데 이렇게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성장하는 그런 과정 중 하나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와, 이제 부지런하신 유종덕 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하영다마 감귤 농장님, 반짝반짝 나비님, 은인양님, 파랑주의보님, 해피런님, 브리아드님, 김혜주님까지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마용님께서 목소리 차분해서 은근 더 잘 들리는 목소리입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제가 또 이런 또 칭찬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나비님께서 오늘 너무 귀찮고 추워서 수영 패스하고 우리 집 이불안이에요. 안전한 곳에 계시는군요. 6시에 들어왔는데 벌써 방송 33분 지났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30분 기습 방송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러닝 라디오 6시에 시작한다고 해요. 6시 일어나지 마시고요.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좀 몸도 푸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를 하시고 러닝 라디오 들으시고요. 좀 일찍 일어나신 김에 또 밖에 나가가지고 달리기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전국에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또 오늘부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굉장히 체감 온도가 낮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처럼 겨울이 오는 시점이라 해야 되나? 지금 겨울이 왔나요? 이게 오는 시점인가요? 초겨울인가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지금 요즘 날씨가 참 알 수가 없어. 네,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아무튼 지금처럼 겨울이 오는 시점에서 눈이나 비가 올 때 혹은 나중에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올 때 이렇게 달리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라든지 간단한 팁들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특히나 오늘부터 달리기 하실 때 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점은 러닝화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러닝화 대부분이 좀 통기가 잘 되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더 얇고 가벼운 어퍼, 요즘은 특히나 그런 러닝화 더 많죠. 얇고 가벼운 어퍼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러닝화는 보통 이제 일상에 달리기에서는 아주 좋죠. 하지만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혹은 눈이나 비가 오는 날씨, 근데 날씨도 춥고 눈이나 비까지 온다.
이런 날씨에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빗물이 튀면서 뭐 그런 물들이 흡수되기도 하고 또 소량의 물도 바로 양말로 흘러들어서 양말이 젖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통풍 잘 되는 어퍼에 바람까지 슝슝 불게 되면은 아주 그냥 미치죠. 너무 발이 시리고 춥습니다. 여름에는 내 신발이 왜 이렇게 통기가 안 되지라고 느끼셨을 텐데 그 신발 겨울 되면 왜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상합니다. 여름엔 분명히 통기도 안 되고 답답한 신발이었는데 겨울 되니까 왜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실 정도로 겨울 되면 이 바람 들어오는 거, 물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발이 시리고 춥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계절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 뛰신다, 눈 내리고 있잖아요. 뛴다. 그런데 양말이 젖는다. 그러면은 아유 진짜 달리기가 꽤나 힘들어집니다. 이제 양말이 젖으니까 당연히 바람도 불고 발이 차가워지겠죠. 그러니까 발의 혈류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막 그 모세혈관이나 혈관들도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도 약간 좀 이완이 잘 안 돼요. 계속 수축해 있는 상태. 그리고 유연성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응성도 떨어집니다. 이게 추운 날 넘어질 때 사람들이 사고 많이 당하는 이유가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발 같은 데도 발이 땅바닥에 닿는 순간 보통 지면 접촉 시간이 뭐 길면 한 250ms, 짧으면 그 한 200 초반대까지 가시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초당 한 3번 180 케이던스 달리면 초당 발이 양쪽 발이 3번이 땅에 닿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3분의 1초 만에 발이 닿았다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한 250ms 한테 그 정도쯤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우리 발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근육들과 그리고 그 관절들과 뼈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추우면 반응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발목을 삔다든지 뭔가 발을 밟는데 뭔가 근육이 윽 하면서 네, 아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자주 생깁니다. 이건 추워서 그런 겁니다. 게다가 발이 추워지고 이 발이 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충격을 잘 흡수하지도 못하고 유연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충격으로 인한 부상의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따뜻할 때 뛰는 것보다 이렇게 추운 데서 비, 눈까지 맞아가면서 바람까지 분다. 그러면 발이 제 정상이 아니겠죠. 당연히 부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막 또 뛰는 것도 똑같이 뛰어. 그러면 부상의 가능성 안고 가는 거죠. 당장에 부상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부상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나 비에 젖는다 양말이 그러면은 발이 붓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피부도 뿔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달리기 하실 경우에는 피부가 이제 벗겨진다든지 물집이 잡힌다든지 이런 확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발이 부으면은 발의 어떤 부피도 커지니까 당연히 신발은 또 똑같이 신었어요, 평소랑. 그러면 당연히 발에 오는 압박이 3인슈터 서라운드로 압박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달리기도 힘들어지고요.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는데 뭐 신발에 양말까지 젖으면요 드물지만 또 약한 동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발이 얼음처럼 꽁꽁 얼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한 1도 동상 정도 약하게 동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1도 동상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지만은 문제는 우리 러너들이 그걸 그렇게 낫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 이 뛰고 싶어라는 이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걸 동상이 걸렸든 말든 동상이 아닌가? 살짝 발이 참네 이렇게 하면서 방치하고 계속 달리기를 하거나 또 찬바람 맞고 제대로 치료를 안 해주고 이러면서 동상이 좀 심해지거나 오래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달리기 하면서 동상을 당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빈번하진 않아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달리기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뭐 동상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신에 눈이 내리는 날에 막 산에서 트레일 러닝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눈이 내린 날 난 장거리 릴레이 갑자기 나는 이 하얀 설산 설밭에서 뭐 한 풀코스를 달려보고 싶어 뭐 요런 갑자기 요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에 눈 막 묻었고 발 차가운데 4시간 동안 막 계속 달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동상이 약한 동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러닝화 얘긴데 눈비가 오는 상황 그런 겨울에는 그때 신는 러닝화는 좀 기본적으로 발수가 좀 되거나 하는 그런 러닝화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기도 너무 잘 되는 건 안 좋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통기가 좀 안 좋은 러닝화. 요럴 때 이제 아식스 러닝화들이 아식스 통기 안 되기로 유명하죠. 요런 신발들 오히려 좀 빛을 발해요. 아식스를 살 타이밍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발수가 되는 러닝화가 어디에요? 어디에서 뭘 사야 돼요? 없어요. 별로. 발수가 되는 러닝화는 많지 않고요. 특히 내 발에 맞는 발수 러닝화, 그러니까 내 달리기 스타일에 맞는 발수 러닝화는 없어요. 난 예를 들어서 저는 뉴발란스 카보나 신는데요. 거기는 아무리 쳐봐도 발수된다는 얘기가 없던데요. 당연히 없죠. 그건 대부분 레이싱화로 만들어지니까.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좀 집에 있는 러닝화 중에서 마일리지가 조금 돼 있는 좀 그런 러닝화를 하나 따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 두신 다음에 잘 건조시키고요. 그 러닝화 어퍼 쪽에다가, 어퍼나 뭐 옆에 사이드에 물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데다가 발수 스프레이가 팝니다. 발수 스프레이. 발수 스프레이를 뿌려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발수가 방수는 아니에요. 발수는 뭐냐면 신발에 물이 좀 튀었을 때 그 물기를 이렇게 튕겨주는 역할, 그 정도는 하지만 너무 많이 물이 들어오거나 눈이 쌓이거나 뭐 이런 데 막 다니는 경우라면은 이 발수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수를 한다고 해서 너무 그걸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고어텍스 러닝화 구매했으니까 전 괜찮아요. 눈이 내려도 막 다녀도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이런 러닝화도 어느 정도 발수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지 방수가 아니에요, 절대로. 생각하는 것만큼 고어텍스 러닝화 샀는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발수 성능이 없는데? 졌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바람은 좀 막아줘요. 바람을 막아주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냥 통기공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른 러닝화도 싼 거 중에 통기 별로 안 된 거 신으면 따뜻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어텍스 러닝화라고 해서 이거 마음껏 비를 맞으면서 달리는 경우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고어텍스가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약간의 발수 성능과 함께 투습입니다. 투습. 그 발 안에 있는 습기를 내보내는 그런 건데, 뭐 이것도 천천히 달리면 뭐 그렇게 습기가 많이 찰 리도 없기 때문에 고어텍스를 꼭 구매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왕이면 뭐 겨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어딘가에 좋은 구석이 있겠죠. 그래서 고어텍스 구매하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고어텍스가 아니니까 못 달려, 요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쓰시던 러닝화도 그 발수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쓰시면 충분히 눈 오는 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빗물 고여 있는 곳은 밟지 마세요. 이건 물이 튀면서 다른 쪽 신발이 젖거나 뭐 자기 신발이 젖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양말이 젖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얘기 드릴게요. 양말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이게 눈비 내리면은 그게 우리 흘러내려서 양말이 젖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이 튀어가지고 양말이 젖기도 하는데, 양말이 젖는다. 특히 여러분들 뭐 반바지나 칠부 레깅스 같은 제품 신고 양말이 외부로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이 위쪽에는 양말이 젖거든요. 발목 쪽에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요게 이제 계속해서 젖게 되면은 그 밑에 부분까지 점점점 이제 수분이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신발 안에 있는 양말까지 전부 다 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 내린다, 비 내린다 그럴 때는 좀 긴 바지, 특히 춥잖아요. 그러면 긴 바지를 입고 양말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게 조금은 낫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안 젖는 건 아니는데 조금 이제 좀 밀어줄 수 있죠, 뒤로. 그리고 긴 바지의 경우에는요, 방풍이 있으면, 방풍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체질이 다른데, 저도 하체가 차가운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2시간 이상 뛰면은 하체 차가운 건 엄청 문제가 되는데, 보통 한 1시간 정도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는 다리 약간 추워도 그렇게 뛰는 게 문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도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저처럼 빨리, 그러니까 좀 하체도 추워지면 힘들어진다 이런 분들은 방풍에 보온까지 되는 바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용으로 하나 구비를 해두시면 괜찮고요. 또 이렇게 긴 바지 안에 양말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두시면 양말도 빨리 잘 안 젖고요. 눈 내리는 날 눈이 묻더라도 이렇게 좀 튕겨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발수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긴 바지 혹은 이제 비 올 때 아예 입으라고 만들어진 그런 옷들도 있습니다. 저도 나이키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하나 구비하시면은 눈이 많이 내릴 때, 평소에는 안 입으셔도 돼요. 눈이 많이 내릴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러닝화 중에도 보면요, 미끄럼을 방지하는 러닝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레일 러닝화처럼 아웃솔에 있는 러그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는 깊이가 깊은 그런 제품들이나, 또 미끄럼에 특화된 비브람 아웃솔을 쓴다거나, 혹은 이제 유명 타이어 회사하고 제휴해가지고 미끄럼 방지 아웃솔을 쓴 러닝화들이 있어요. 뭐 미쉐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한국 타이어나 이런 그 타이어 회사들이 워낙 이
그 기술이 좋잖아요. 미끄럼 방지 같은 것들이. 그런 데랑 같이 제휴해가지고 아웃솔을 만든 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좋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레일 러닝화처럼 러거들 좀 튀어나와 있는 거는 눈이 내리나 특히 맹금 표면이, 그 레이싱화들은 표면이 좀 이렇게 매끈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눈 오거나 미끄러운 거 밟으면 좀 잘 미끄러지는데, 약간 러그가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은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구매하시기 전에 바닥을 뒤집어서 보시고 그 아웃솔의 소재가 뭔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상의는 당연히 방풍이 되는 따뜻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가슴 부분은 보온이 돼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추운데 뛰시는데 나는 뭐 바람 맞아도 괜찮아, 별로 춥지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 가슴 부분만은 옷을 좀 따뜻하게 그래도 조금 입으시면서 이 가슴 부분은 보온을 좀 해주셔야 열이 다른 데 그래도 유지가 되거든요. 네, 가슴까지 차갑다 그러면 체온이 급감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방에 위에 있는 옷들은 발수 기능까지 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뭐 레인 재킷을 입고 뛰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레인 재킷을 입고 뛰든 뭘 하든지 간에 아무리 추운 날 달리기를 하더라도요, 땀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통풍입니다. 통풍 기능이 좀 잘 된 그런 옷들이 좋습니다. 옷에 이제 옷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풍을, 아니 그러니까 통풍을 위한 구멍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눈비가 올 때도요, 손이 금방 차가워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장갑을 낀다고 해도 장갑이 젖으면은 손이 금방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비닐 장갑이나 이런 걸 끼고 달리기도 좀 그렇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장갑 중에 보면 가끔 이제 스키 장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 이제 수분, 눈 같은 묻었을 때도 이게 어느 정도 발수 기능이 있는데, 스키 장갑도 너무 두껍잖아요. 얇은 장갑 중에서 약간 발수 기능 있는 그런 장갑들을 쓰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장갑 많이 보지 못했어요. 스키 장갑 쓰지 마세요. 진짜 더워서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손이 시리더라도 그냥 뛰시고 장갑 끼시고요. 새 장갑을 하나 더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달리기를 끝난 후에 새 장갑으로 바꿔서 딱 쓰시면은 손이 따뜻해지면서 좀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내가 쓰는 장갑이 너무 젖었다 그러면 중간에 새 장갑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차가운 바람입니다. 보통 눈비가 오는 날은요,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어제도 바람 엄청 많이 불었죠. 지금도 바람 많이 부는 곳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버티만 한데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점점 상합니다. 빨갛게 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뛸 때는 괜찮은데, 뛸 때는 열도 나고 그래도 뭐 땀도 나니까 괜찮은데, 들어와서 이제 봄에는 얼굴이 샤워하고 나도 얼굴이 계속 빨갛고 나중에 만지면 좀 따가운 느낌도 들고 뭔가 피부가 거칠어져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 피부 약하신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정말 안 좋습니다. 추운 날 달리는 거. 그러니까 뛰지 마세요가 아니고요. 설마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요, 이 눈이나 비가 젖은 후에 바람 맞으면 피부가 진짜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바세린이 지금 필요합니다. 설명란 들어가시면서 이제 또 구매 리스트가 쭉 나올 건 찾아보시면 밑에 나올 건데, 바세린 필요합니다. 이 피부가 바람에 노출되는 그 부위들 있죠. 주로 코, 광대뼈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데다가 바세린을 싹 이렇게 두툼하게 딱 발라가지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달리고 와서 이렇게 딱, 피부는 차갑지만 딱 나중에 제거를 해보시면 말짱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바세린 겨울에는 필수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눈이나 비가 내린다 그러면 당연히 모자는 가급적 창이 있는 모자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처럼 안경 쓰시는 분들이나 뭐 고글을 쓴다 그런 경우는 눈이나 비가 이게 계속 안경이나 고글에 묻잖아요. 그러면 시야를 가리게 되거든요. 오히려 달리기가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창이 있는 모자들을 쓰면 대부분 머리가 좀 추워요. 그래서 모자 위에다 비닐을 쓰면은 너무 추우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좀 모양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모자 중에서 그러니까 모자 중에서 보면 이제 발수 기능 있는 그런 모자를 쓰시거나, 아니면 모자 부분이 캡 부분이 좀 따뜻한 소재로 된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거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이제 캡 모자에다가 아주 얇은 어디서 나온 거였더라? 컬럼비아에서 나온 건가? 아주 작은 비니가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뭔가 옴니 히트라고 해서 열을 못 나가게 막아주는 뭐 그런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거를 쓰고 모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뭐 엄청 따뜻한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뭐 그렇게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달리기 코스, 추운 날 달리기 코스는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가 아니라 집 주변을 순환하는 코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중간에 언제든지 바로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멀리까지 가다 돌아온다 그러면
반환점까지 가는데 몸이 춥고 뭐 이러면은 또 다시 똑같은 거리를 돌아야 되니까 몸 상태가 급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을 빙글빙글 도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언제든지 빨리 들어올 수 있게요.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사실 실내 달리기나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를 하는 건데 또 이렇게 눈 맞으면서 뛰는 그 낭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난 눈이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집 근처를 좀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눈이 온 날이나 눈이나 비가 온 날 바닥에 이제 고인 눈이나 비가 얼어버릴 정도로 춥다면은 미끄럼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눈비 내릴 때는 괜찮아요. 근데 끝나고 난 그 다음날 이게 얼어가지고 바닥이 엄청 얼음 바닥이 되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달리기 하실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짐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요, 천천히 달리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 드렸지만 보폭을 줄이고 페이스 느긋하게 하세요. 보폭과 페이스 이 두 가지만 챙기시면 미끄러진 사고가 확 줄어듭니다. 보폭 줄이시고요, 페이스 조금만 늦춰주세요. 기록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눈비 내릴 때 나가서 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건데 리스펙 할 만한 내용인데 거기다가 기존의 페이스까지 유지하시겠다. 이건 너무 욕심입니다. 조금만 욕심을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돈이나 카드 꼭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체온이 내려갈 수 있어요. 혹은 갑작스럽게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체감 온도가 급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체온이 내려가면 운동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체온이 급감하게 됐을 경우에는 얼른 근처의 편의점이나 뭐 식당, 카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따뜻한 음식이나 음료를 드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라면 드셔도 괜찮아요. 한 번 정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몸이 막 추워질 때요. 진짜 2,000원 정도의 현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따뜻한 컵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요. 정말 요 따뜻한 컵라면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맛있기도 맛있고요. 그래서 항상 카드든 돈이든 뭔가 이렇게 뭘 사드실 수 있는 금액을 항상 들고 추울 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눈이나 비가 오는 날 거기다 바람까지 불고 추운 날 이런 날 달리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진짜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맞죠. 그냥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혹한기는 아니고 좀 추울 때 그러니까 완전 한겨울처럼 혹한까지 아니잖아요.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날씨에 처음으로 달리는 분들은 조금 짧은 거리 혹은 짧은 시간을 먼저 조금만 달려보세요. 오늘 눈이 비 내려가면 못 달리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이 굉장히 연습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완전 한겨울에 진짜 영하 막 5도 10도가 될 때 또 눈비 내리고 바람 많이 불고 이럴 때 나가면 지금보다 곱절이 아니고 몇 배는 더 힘들어요. 한 10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괜찮아요. 뛸만 해요. 오늘 날씨는 그래도 뛸만한 날씨입니다. 나중에 진짜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에 한번 살짝 나가가지고 짧게라도 달려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한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 이런 것들을 나한테요. 남이 아닙니다. 나는 요게 좀 필요한 것 같아. 요게 조금 힘드네. 요거는 의외로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조금씩 하나씩 파악하시면서 해결 방안을 하나씩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러너들이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요. 직접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 얘기를 백날 듣는다고 해가지고요. 준비가 완벽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심하지 않을 때, 추위가 심하지 않을 때 나가서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러닝라이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저의 경험인데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수다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경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먼 미래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갔다 오시면 일지 쓰시면서 써보세요. 내가 뛸 때 보니까 오늘 내가 뛸 때 뭐 발이 좀 젖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신발은 어떤 걸 해야 될까? 양말은 뭘 신어야 될까? 그거를 답이 없어도 좋으니까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합니다. 앞으로는 날씨가 이제 더 추워질 겁니다. 눈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겨울에, 한겨울에 달려야 될 날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지금 미리 사전 체험한다 생각하시고요. 비 오고 눈 온다고 무조건 집에서만 있지 마시고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덜 춥고 눈이 덜 올 때입니다. 이럴 때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한의 추위가 오거나 폭설이 내렸을 때 아무런 경험이 없이 나가신다. 아주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자, 오늘이나 내일 아주 가볍게
시간 짧아도 좋고 거리 굉장히 짧아도 좋습니다. 1km만 달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이나 비 오고 추운 날씨, 강한 바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한번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도전합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목표를 잡고 도전하기도 하고요. 짧게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작은 것들에 도전합니다. 매끄럽게 도전이 진행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처음 이걸 시작할 때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막상 힘든 순간이 되면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고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의 경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막상 달리기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었고요. 또 나중에는 러닝복으로 갈아입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달리기를 하러 나가긴 했지만요. 달리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리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몇 번이나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몇 번은 그래도 잘 이겨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포기하는 날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약간 일종의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처음 포기를 했을 때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나중에는 계속 포기하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해지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뭐 어때?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시간도 많은데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여유 있는 자세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목표도 여유 있게 잡고 그 정도 어떤 여유 있게 어떤 여정 같은 것도 여유 있게 즐기면 되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강한 의지로 시작했고 꼭 도전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힘든 순간이 오면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도전도 타협하면서 포기하고 달리기를 하다가도 목표한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달리기를 중간에 중단하게 됐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정신을 놓을 정도로 끝까지 해보고 더 이상은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상당수는 그런 건 아니고 좀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적당히 뭔가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저에게도 도움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협과 포기가 습관이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요, 힘든 순간이 오면 절반은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아직은 생각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는 정신력이 강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절반은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좀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뭐 기특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타협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도 아직까지는 성공률이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요. 제가 힘든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이어나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의 도전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또 도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비록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타인의 시선이 때로는 이런 부분에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포기하고 싶은 나약한 마음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하고 내가 실패하면 나를 놀려 먹을 것 같은 짓궂은 사람들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도 떠올려 보시고요.
마음에 두고 있는 썸남 썸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겨내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더더욱이나 지켜야 되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러너에게도 뭐 이런 도전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패하면 소위 말하는 쪽팔림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이 쪽팔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만 더 가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달리기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다. 더 이상 달리기를 하고 싶지 않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많이 가지 마시고요. 딱 100m만 더 가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포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힘들어서 못 달리겠다는 생각이 들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보통 보폭이 1m 되거든요.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을 100번 발을 굴리게 되면 딱 100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 더 이상 못 달리겠다. 뛰기 싫다. 짜증난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래, 그냥 100m만 더 달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생각해요. 딱 100m만 더 가보자. 지금까지 몇 킬로 혹은 수십 킬로를 달렸는데 100m만 더 달리는 건 못할 거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100까지만 세어보자. 이럽니다. 그리고 진짜 숫자를 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사실 이때는 100m도 좀 멀어 보이고요. 100번은 세는 것도 이거 언제 100까지 다 세나 싶어요. 하지만 숫자를 하나, 둘, 세다 보면 어느새 10번이 지나고 20번이 지나고 30번 지나서 50번 지나고 이렇게 점점점 남은 숫자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든 시간은 흘러가는구나. 나는 달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 해보니까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달려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100m만 달리세요. 그날 더 달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 더 달리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포기하고 싶고 뭐 무기력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하시거나 조금만 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그냥 1분만 더 앉아있자. 공부를 안 해도 상관없는데 1분만 더 책상에 앉아있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일을 하다가도 너무 힘들고 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문서를 쓰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나 1분만 글을 더 써보자. 아니면 한 10줄만 5줄만 한 줄만 줄을 써보자. 글을 써보자 라고 하시면서 한번 그 시간을 버텨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포기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아주 조그만 일들부터 작은 일들부터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책상 위에 있는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책상 위를 정리한다든지 그냥 일어나서 옷장 안에 있는 양말이나 속옷을 정리한다든지 1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일 같은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인내심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그런 방법이죠. 여러분도 달리기 하시다가 못 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중단하셔도 괜찮아요. 정말 힘드시니까. 하지만 100m만 더 달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딱 100까지만 숫자 세시고 달리기를 한번 중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할 수 있네? 해보니까 되기는 되는구나. 다음엔 조금 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 달리기 하실 때는 조금만 더, 또 한 50m만 더, 100m만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포기는 하지 말시되 잠시 벗어나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일에서 벗어나서 쉬라는 말은 아니에요. 쉬라는 말은 아니고 지금 당장 힘든 일에서 잠깐만 벗어나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뭐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중이었다고 한다면은 잠시만 페이스를 늦추거나 아니면 아예 걸으면서 현재 상황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왜 지금 힘들까? 어떤 부분이 힘들까? 왜 지금 내가 무릎이 아플까? 왜 지금 내가 옆구리가 아플까? 그러면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해결 방법이 보이실 수도 있고요. 또 다시 도전을 이어나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를 좌절하게 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빛나게 해줄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 특히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을 한 후에, 러너로서 성공하든 뭐로든지 성공을 하고 난 후에 다른 누군가 앞에서 여러분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러너에게, 초보자 러너에게 달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요,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 순간들은 아주 좋은 이야기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방에 지금 이 힘든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셨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뭔가를 하는 것들, 그리고 듣는다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요, 지금 이 힘든 순간을 잠시만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어떤 책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는 그런 인간 드라마를 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순간이 단순히 힘든 순간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는 굉장히 빛난 보석 같은 것들, 그런 보석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나가는 과정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봤을 때 와, 저분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보석 같은 순간들이 모여 있는 걸 봤을 때 멋있다라고 제가 느낍니다. 그냥 단순히 기록 좋고 빠른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하나 이겨냈을 때 그런 과정들, 그런 순간들이 모여 있는 사람이 우리는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는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습관을 만드는 거 비슷한데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도전에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혹은 힘들다, 힘드네, 이렇게 하니까 힘들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더 내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쉽지는 않아요. 뛰다 보면 힘들면 온갖 생각들이 머리에 다 납니다. 포기하고 싶은 이유는 진짜 수억 가지가 넘죠. 하지만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은, 궁극적으로 지금 와서 봤을 때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정말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다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합니다. 그냥 합니다.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나가요. 안 힘들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하던 거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하나 순간들이 모여서 그분이 나중에 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포기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버텨야지만 이게 습관처럼 돼요. 저의 경우에는 러닝 라디오가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한테 러닝 라디오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 동안 일주일치 방송 내용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진행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중간에 방송하기가 진짜 싫은 날이 와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냥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게 많이 없으면 그냥 잡담이라도 하지 이렇게 합니다. 더 이상 고민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러닝 라디오도, 매일 하는 러닝 라디오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말 동안 저는 개인적인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러닝 라디오를 준비한 데만 이틀을 꼬박 써야 됩니다. 휴식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싫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지루하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재밌다는 것조차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주말이 되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다음 5일 동안 얘기할 얘기들을 정리하고 음악을 선곡하고 썸네일을 미리 만들어 두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방송을 이어올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좀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좀 많은 부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포기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포기를 좀 극복한 방법들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댓글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러너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극복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또 여전히 포기를 계속한다고 해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저도 지금도 절반은 포기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유해 보시고 하면서 다른 분들과 얘기도 나눠보시고, 여러분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시면은 더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기는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나가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은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도 많이 합니다.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달리기처럼 포기하는 마음도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고 나는 왜 맨날 포기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공하는 그런 히스토리를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조금씩만 만들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송이 많이 흘렀는데요. 아까 인사를 처음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인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화님께서 댓글을 채팅창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당분간 달리기를 못하게 되는 14년차 러너입니다. 민트런 실시간 참여는 처음이네요. 평소 공감 가는 얘기 잘 듣고 있어요. 다들 건강히 즐거운 러닝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비 올 때 이벤트 러닝이라고 생각해서 더 즐겁게 달려요 라고 아주 긍정적인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내일 어떤 수술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달리기 못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겨울이라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리기 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그래도 저희 러닝 라디오를 들어주시면서 항상 달리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면은 나중에 회복하셨을 때 더 즐겁게 달리기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이 참 채팅글을 처음으로 인사 주시는 게 쉬우면서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인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시간 되실 때 들러주시고요. 또 채팅이나 아니면 댓글 통해서도 네, 여러분들 운동화님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방송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술 잘 받으시고요. 다시 빨리 건강하게 회복하셔가지고 다시 즐거운 달리기 시작하셨다는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뒤에도 많은 분들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그 뒤에 볼게요 한번. 두꺼비 아버님, 그리고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 꼬야TV님, 그리고 아까 인사드렸던 운동화님, 그리고 천천히님, 변수희님, BS님, 중산동 러너님, 그리고 변알티아님, 그리고 또 다른 분 초코크리미님 아까 인사 제가 했나요? 그리고 망고주스님께서도 주셨고, 망고주스님은 우박이 내린다고, 수원은 우박이 내린다고 하네요. 어이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민티런님이 추천해 주신 버프 울장갑하고 따뜻하게 그 목에 버프 넥워머죠. 넥워머 그리고 울장갑하고 따뜻하게 잘 달렸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시고요. 해피러닝님께서는요, 아까 트레드밀 달린다고 하셨는데 에라 모르겠다면서 눈밭 잠깐 뛰고 왔어요. 상쾌합니다. 트레드밀보다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진짜 야외 달리기는 참 트레드밀은 못 따라잡죠. 트레드밀도 장점이 있긴 한데 확실히 야외 달리기가 더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니님께서는요, 그냥 하는 거지 뭐 하면서 해맑게 웃는 김연아 선수 짤이 떠오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성공한 위대한 선수들 대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합니다. 하는 거니까 합니다. 육상 선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에게
훈련할 때 어떤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면 진짜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합니다. 그냥 한대요. 근데 왜 그냥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습관이 돼버렸대요, 이미.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대요. 아침에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냥 나가서 그냥 하던 훈련을 그냥 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될 수 있기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선수분들 존경스럽더라고요. 뭐 일도 그렇고 달리기도 그렇고 뭐든지 똑같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공부에 뭔가 엄청나게 막 뭔가 막 꿈과 막 먹이는 게 넘실거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괜히 이런저런 생각하고 괜히 막 달리기에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뭐 물론 의미 부여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기보다는 처음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습관 만들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홀란도님께서 글을 남겨주십니다. 눈 올 때 달리면 미끄러지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 드렸지만 보폭을 좀 줄이시고 케이던스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신에 페이스도 좀 줄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폭을 좀 줄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미끄러지진 않는데요. 눈 올 때보다는 눈이 내리고 난 이후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 오고 난 다음에 눈을 사람들이 밟고 다녔고 그래서 그 얼음이 된 상태에서 그게 또 몇 번이나 녹고 얼고를 반복하다 보면 완전 빙판이 되거든요. 근데 그 위에 다시 또 눈이 내린다. 그러면 이제 눈 아래쪽에 얼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위험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제 눈 오는 날 계속해서 눈 오는 날 달리기 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지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눈이 처음 내렸을 때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미끄럽진 않거든요. 하지만 보폭은 좀 줄여서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달려라 이니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희노이랑님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방송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36분 지났습니다. 오늘 30분이나 일찍 방송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아까 뭐 이것저것 얘기하느라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시 시청자 수는 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눈도 내리고 어둡고 춥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듣기 통해서라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야외 달리기 좀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실내 달리기든 보강 운동이든 오늘 하루 그래도 몸을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늘 저를 후원해 주시는 감사한 멤버십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목요일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런야사님 코너도 있네요. 즐거운 코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